혹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셨나요?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따끈한 최신 판례가 올해 1월에 나와서 이 중개인분은 임차인분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아예 주질 않았어요. 무려 으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. 중개인과 중개인협회가 공동으로 갚아라! 안녕하세요 여러분,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지인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셨나요? 제 의뢰인 분 중에서는 임대인이 필리핀에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. 아니면 전세 사기로 임대인을 처벌을 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한 푼도 없다, 이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. 자, 이럴 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따끈한 최신 판례가 올해 1월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2026년 1월에 나온 판결이고요.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못 받은 보증금의 무려 70%를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.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어요. 그리고 임대인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. 이 임차인은 3,3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중개인하고 그 중개인이 공제보험을 든 중개인협회가 이 보증금 대신 갚아라. 중개인이 중개 잘못해서 내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민사소송을 냈고요. 법원은 이 보증금의 무려 70%인 2,310만 원을 중개인과 중개인협회가 공동으로 갚아라,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. 이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, 그동안도 중개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갚아라라는 판결은 계속 나와 왔어요. 그런데 대부분이 30%에서 40%,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%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무려 70% 판결이 나온 겁니다. 자, 그러면 중개인이 왜 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상을 할까요? 중개인이 만약에 사기에 가담을 해서, 즉 반복적으로 이 임대인의 전세 사기 중개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이면서도 중개를 해줬다, 이럴 때는 아예 사기 방조범이나 사기범이 돼서 전액을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요. 근데 이런 사례가 아니고요. 그냥 중개를 했는데 중개할 때 실수를 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사례에서의 이 중개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중개인분은 임차인분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아예 주질 않았어요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여러분 뭐예요? 우리 대부분 한 장짜리 임대차 계약서 잘 알고 있으시죠? 그 뒤에 이만큼 책처럼 된 확인 설명서가 있잖아요. 그거를 중개인이 이 집의 현황을 확인하고, 이 집이 불법 증축물이 있다 없다,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위치가 어떻고, 집을 확인을 쫙 하고, 그 다음에 권리 분석, 등기부등본, 이 사람이 국세가 체납됐는지 아닌지,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고, 또는 신탁이 돼 있는지 아닌지, 이런 것들을 권리 분석을 쫙 해서 전문가로서 중개인이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 설명서를 써주는 것, 이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거든요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계약서 뒤에 있는 이 서류를 보면 대부분 전세 사기의 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거나, 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, 이런 걸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중요한 서류를 이 중개인분은 아예 작성도 안 하고 주지도 않은 겁니다. 이거는 중개인법 위반이기도 하고, 판례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집이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. 근데 이 임대인분이 속인 거죠. 본인이 국세 체납도 없다, 뭐도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었습니다. 이 중개인분은 심지어는 이 등기부 등본을 이 임차인에게 떼주지도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. 이 중개인이 만약에 제대로 중개를 했다면 이렇게 위험한 집에 전세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과실은 무려 70%에 이른다. 그렇다고 70% 배상이라니 억울하다,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? 아니죠. 중개인분이 만약에 중개를 안 했다면, 만약에 내가 임대인하고 단둘이 계약했다면 더 잘 알아봤을 거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는 분의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할 때 그 공인중개사분이 어련히 알아서 집의 현황과 권리 분석을 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권위를 믿고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가 더 나쁘다고 본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인하고는 약간 다른데요. 이 중개인분은 어떤 범죄 고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. 내가 대형마트에 갔어요. 근데 거기에 물이 좀 뿌려져 있어가지고 딱 넘어져갖고 다친 거예요. 그러면 그 마트 주인이 나 다치라고 물 뿌려놓은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범죄가 되진 않지만 고객을 다치게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치료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배상을 합니다. 이 중개인 사례도 중개라는 채무를 나에게 불완전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.
그리고 여러분, 공인중개사에게 민사소송을 거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. 이때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. 공인중개사 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계약을 하실 때 대부분 그 공제보험 증서라는 거 받으시죠. 요즘에 한도가 2억까지로 늘어나서 2억까지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. 이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인중개사 협회예요.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 협회에 공제보험을 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 보증금이 3억이다.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을 거실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그 보험금인 2억 원 한도에서 무조건 2억 원 받게 되고, 그리고 남은 1억 원을 공인중개사한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도 돈이 없다 이럴 경우라도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.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? 저도 사실 전세를 여러 번 살아봤는데 제가 전세 사기 대리를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와, 나는 진짜 그냥 운이 좋았구나. 전세 사기라는 게 누구에게나 사고처럼 찾아올 수가 있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. 중개인과 중개인협회에게 무려 70%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도 나왔고, 법에서는 점점 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태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든든 법률사무소 02-6080-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로톡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빈 시간에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.